안녕하십니까.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제 어릴 때 이제 살던 지역 바로 옆인데요. 그 당시의 지명으로는 경북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덕골골짝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저 산중턱에 질당지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 한 50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이게 너무 산악이 험하다 보니까 공비들이 많이 숨어 들어가지고 막 지역민을 뭐랄까요, 막 사상교육을 시켜가지고 고정관점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간첩 소탕 작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여기 헬기도 막 뜨고 그래가지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 헬기를 구경하러 뛰어나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약 한 55년 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뜻깊은 곳에서 오늘 인문학 유튜브를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인문학 주제의 내용은 기계 문명과 인간의 정서 하는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18세기에 영국에서 맨 먼저 산업혁명이 세계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산업혁명은 급속도로 온 세계로 파급이 돼가지고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산업혁명의 혜택이 미치지 않은 그런 나라나 민족이 없죠. 지금은 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계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뭐 전쟁부터 시작하고 생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죠. 전쟁 때도 활을 쏘야 했고 직접 손으로 칼을 휘둘러야 했고 뭐 지금은 버든으로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삶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옛날에 기껏 형편 좋은 사람들을 해봤자 그저 쏘달구지 그저 마차 이용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상류층 사람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저도 지게를 많이 져봤습니다만 지게를 짊어지고 머리에 지고 이렇게 해가 참 그렇게 뭐 참 18세기 전까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십 년까지 그렇게 살았었고요. 제 어릴 때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두 시대를 완벽히 살아본 사람이죠. 기계혁명, 기계 사람 문명의 그 혜택을 누리기 이전 예시대 삶을 완벽히 다 살아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수작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루 종일 그냥 참 눈 떴다 하면은 사람을 대하고 사는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의 삶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 떴다 하면 눈 뜨기 전에 더듬으면서 맨 먼저 핸드폰부터 먼저 만지잖아요. 완전히 삶의 패턴이 바꿔져 버린 거죠. 옛날 사람들은 눈만 뜨면 사람을 마주보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되게 되죠. 아무개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정서였어요. 근데 기문명의 혜택을 본 이제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뭐 참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특히 정보혁명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핸드폰 잠시 접고요, 딱 열면은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 교제할 수 있는 게 이 핸드폰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마주 대하며 살았다면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계와 기계를 대하며 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두 시대를 살아가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눈만 뜨면 사람과 대해야 되니까, 눈만 뜨면은 사람과 마주해야 되니까 사람과 항상 깊이 생각이 됐고 사람의 눈을 항상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사람이 담겨 있었죠. 이서방, 김서방, 박서방, 무슨 서방, 항상 사람이 마음속에 담겨 있고 사람의 눈에 아른거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눈만 뜨면 눈 뜨기 전에 더듬거리면서 핸드폰 맞추면서 기계가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항상 기계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항상 기계가 만져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자 의미가 참 좋잖아요. 사람 인자.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살고 있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었거든요. 맨 첫째는 물론 이제 신과 하나님과 대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도 참 19세기에 이 진화론자 다윈을 통해 가지고 신은 없다. 어떻게 이것이 급속도로 세상에 파급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지도 안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교과서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신은 그렇게 제어돼 인간과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멀어지고 싶어 멀어진 게 아니라 기계와 더 많이 대하게 되고 기계와 더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사람이 멀어지고 기계와 가까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람의 본성은 사람과 사람이 대하게 살아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본성과 다르게 편리한 기계와 가까이 하게 되고, 편리한 기계를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기계를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삭막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삭막해진 거예요. 몸은 편리해졌어요. 몸은 편리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게 다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인간과 가까이 하고 인간과 접하면서 이 정서가 안정감을 누리게 된 이 인간의 본성이 차디찬 생명이 없는 이 기계와 맨날 대하고 살다 보니까 인간의 정서가 삭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죠. 저도 지금 자가용도 있고 트럭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편리한 거 다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과의 깊은 교감이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사람과 관계 쳐다보고 핸드폰 통하고 이러면 됐지, 얼마나 하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뭐든지 얼핏 지나가서 되는 것이 있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언젠가도 한번 다뤘지만요, 우리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머리가 휘어지잖아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주름살 많으시네, 머리가 새셨네,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저 주름살 속에 어떤 사연이 들었을까? 그 주름살 속에는 나를 키워낸 부모님의 수고도 있는 거예요. 그 주름살 속에는 부모님의 그 숱한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센 머리카락 속에 그냥 단순히 색깔만 흰 게 아니잖아요. 그 센 속에는 부모님의 그 애절한 고통, 때로는 정말 가슴 치던 그 아픔, 그에 다 담겨 있는 게 부모님의 그 흰 머리카락이거든요.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만 그런 부모님의 희로애락이 그 머리카락 속에서, 그 부모님의 주름살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핸드폰 다루고 기기 다루고 복잡하게 한다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현대인들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머리카락 속에서 더 이상 깊은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부모님만 들었지 이건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 사이에도 그렇고 사회인과의 사이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알지 못한 그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이 기계와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의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하고 건성건성 지나다 보니까 나도 상대방을 잘 모르게 되고 상대방도 나를 잘 모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기 때문에 소원해진 인간의 관계가 점점 더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기회로만 가지고 만족 못 하잖아요. 정말 느껴야 할 인간끼리 체온, 정말 느껴야 할 인간관계에서 이거 따뜻함이 점점 더 기기 때문에 멀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삭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정신적인 장애가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요즘 보면은 너무 이런 것이 정말 도를 넘어가지고 막 정말 이상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고치고.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이 기계문명의 시대에
그 뭐 경계 없이 막 따라가다 보니까 생기게 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기계 문명이 주는 그 현상으로 인한 어떤 참 부작용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런 기계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을 더 마음에 품어야 돼요. 사람을 더 깊이 사람의 어떤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새 머리카락을 들여다보고 주름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표정, 그 스치듯 지나가는 그 표정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 현대 문명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리한 기계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맨날 기계만 더듬거리고 만지지 말고, 사람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하나 더 나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도 다들 상가집에 가면 이러잖아요. 맹복을 빈다. 뭐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맹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 속에는 다 신의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듯이 이런 모든 신에 대한 이런 어떤 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디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편리한 기계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 또한 신과의 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면은 이 삭막하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더 감성 있고 따뜻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뜻깊은 이곳에서 기계 문명과 인간의 정서라는 이러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더 이 가을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